보는 것 중에 되게 신기하게 있었는데 하이퍼바이저가 호스트 OS 없이도 돌아가는 걸 처음 알아가지고 저 찾아보니까 그 타입 원투 네. 해가지고 그렇게 타입 1 방식으로. 근데 그러면은 하이퍼바이저라는 게 OS처럼 돌아가는 건가 봐요. 나는 그게 그런 건지 몰랐네. OS가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OS가 없어도 된다고 되어있던데. 그럼 결국엔 OS 대신해서 뭐 하드웨어를 제어를 하고 한다는 거잖아요. 이거 설명만 보면 그렇게 될 수 네. 있을 것 같은데. 엄청난 그 기술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메이저 회사들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리눅스 그쪽 그잖아요. 이거 어려울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것도 있는 줄 몰랐네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이미지 레이어 쌓고 한 A, B, C만 이미지를 딱 만들고 리드 언니를 해서 그러니까 보니까 저도 약간밖에 안 봤는데 이게 그 용량을 최소화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존의 가상 머신에서 뭐 설치하고 스냅샷 만들고 할 때는 증분 백업이라고 있잖아요. 증분 백업, 풀 백업 말고 중분 백업 개념으로 제도 추가된 것만 저장하기 때문에 용량을 적게 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여기서 지금 수정되는 것만 계속 쌓아 올리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최초에 OS 설치하고 최소한의 뭐 웹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뭐 NGX 설치하고 뭘 설치한 다음에 이미지를 만들고 그거를 이제 깃허브 같은 데다가 도커인가요? 거기다 올리고 그 받아서 이제 우리 설치해서 쓰고 다른 거 그죠? 네. 그렇게 편하게 쓰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이미지 쪽은 리돈이잖아요. 네. 보안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함부로 건드리면은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못 건드리게 하고 그 위에서 이제 너네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깨끗하게 클린 포맷한 형태로 쓸 수 있게 옛날에 윈도우 설치해서 보스 백업 뜬 다음에 썼잖아요. 막 이거저거 설치하고 최소한의 설치 그런 거랑 비슷한 거 같아요. 그 다음에는 뭐 나중에 쓰다가 이번에 뭐 코딩을 많이 했어 뭘 잘못 설치해서 꼬였어 그러면 다시 저 이미지 읽어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하면 되니까 최소한의 그건 설치되어 있으니까 되게 편할 것 같네요. 진짜 편할 것 같아요. 잘못 만들면 먼저 그 도커 자체는 이제 이거 좀 이해하셨어요? 일단 아까 말씀하셨던 하이퍼바이저 기술은 이제 그 호스트 컴퓨터에서 그냥 자체 운영 체제를 동시에 실행하기 위한 논리적 플랫폼이에요. 말 그대로 우리가 버추얼 머신들을 이제 띄우기 위한 그런 환경이고 이제 그 하이퍼바이저를 쓰면은 그 메모리나 CPU나 이제 호스트 컴퓨터의 호스트 머신의 이 자원들 진짜 물리적인 자원들을 어떻게 배분하고 그거를 바로 이렇게 할당하기 때문에 이제 이 도커랑 굉장히 많은 이 하드웨어 리소스의 사용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 거죠. 보시면 일단 도커라는 거는 그 위키에서 딱 저 두 줄을 이제 발췌했는데 배포 자동화에 대한 소프트웨어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고 도커는 이제 OS 레벨의 이제 버추얼라이제이션 가상화를 이제 제공하는데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요 버추얼라이제이션이 아까 말했던 VM이랑은 굉장히 많이 다른 구조죠. 그리고 리눅스 컨테이너 자체라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신기술은 아니에요. 예전부터 복잡한 이제 컨테이너 기술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굉장히 쓰기 쉽게 만들었다가 도커의 승리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도커의 이제 기반이 되는 기술들, 이 아이솔레이션을 제공하기 위한 기술들은 70년대부터 이제 리눅스 커널들에 조금씩 뭐가 추가됐대요. 그러다가 2000년대 이제 무슨 기술이 하나 추가되면서 이제 도커를 완전히 저 아이솔레이션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완성됐고, 그래서 이제 도커랑 VM을 조금 더 비교해 보면은 이제 VM은 이제 하이퍼바이저를 사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호스트 머신에 이제 자원을 점유해서 이제 사용하는 그런 개념이고, 당연히 VM은 이제 OS가 하나가 더 올라가다 보니까 커널 그리고 OS를 동작하기 위한 리소스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저게 VM이 단점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진짜 우리가 윈도우즈 환경에서 여러 가지 OS들을 띄워가지고 테스트할 때나 아니면 뭔가 돌릴 때나 할 때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한 머신에는 하나의 OS만 설치가 되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개를 띄워서 멀티 OS 환경에서 할 수 있는 무언가 나오니까 굉장히 좋은 기술이지만, 우리가 이런 소프트웨어 이런 서비스, 리얼타임 리얼에서의 서비스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이 소프트웨어를 실제 실행하는 이 호스트들, 이제 메인 호스트들은 이제 우리가 리얼 OS를 구성해 놓죠. 주로 이제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레드 계열의 CentOS를 많이 쓸 텐데, 그 OS를 구성해 놓고 거기 위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VM을 놓고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리얼 서비스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예를 들면은 아파치 한 대를 놓고 톰캣을 여러 대 둔다, 한 머신에다가 그렇게 구성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더 다양하게 그 위에 또 VM을 올려서 완전히 격리해서 쓸 수도 있고. 근데 주저리 좀 얘기해 보면 우리가 이제 AWS를 많이 쓰죠. AWS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많이 쓰는데 클라우드 서비스 자체도 다 VM 머신이에요.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의 EC2를 하나 받아서 쓴다라고 하면 그거는 그 위에 머신 하나에 올라간 우리는 이제 VM을 하나 받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피지컬 머신이라고 하는 이 완전 호스트 머신의 성능을 100% 다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호스트 머신을 갖고 있다면 저렇게 VM을 올려서 쓰는 것보다 실제 그냥 하나하나의 프로세스들을 띄워서 실행시키는 게 당연히 성능적으로는 더 좋을 거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거를 관리 측면에서 어떻게 얘를 배포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이 도커가 굉장히 좋은 솔루션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의 이미지 파일이라는 건 우선 ISO 이미지 파일 예전에 들어보셨나요? 예전에 우리 불법 해커 이게 아니라도 마이크로소프트도 있죠. ISO로 그냥 팔잖아요. 맞아요. 예전에 이제 우리 중고등학교 때 많이 돌던 게임 설치 ISO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접했을 텐데, 그렇게 하나의 프로그램 아니면 하나의 OS가 될 수도 있고, 그거 자체를 하나의 이미지로 하나의 딱 버전에 맞는 그냥 하나의 패키징 파일로 압축해 놓은 거예요. 말 그대로 그냥 우리 루트부터 그냥 압축을 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예전에 고스트 이미지를 통해서 완전히 하드웨어 시스템 파일들을 복원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이미지라는 게 그 순간에 OS나 소프트웨어의 스냅샷,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미지들을 미리 만들어 놓고 각 서버에 빠르게 복사를 해서 빠르게 띄울 수 있다가 이제 도커의 굉장한 장점이고, 그래서 이제 도커는 이제 보면은 제한적인 고립화래요. 그러니까 저 제한적이라는 거는 완벽하게 VM처럼 고립은 아니에요. 아이솔레이션 레벨은 아니고, 이제 저 안에서도 세부적으로 보면은 이제 저 머신, 호스트 머신에 뭔가를 리드라이트하는 부분도 있고 사용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제 제한적인 고립화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도커의 가장 큰 장점이죠. VM 대비 호스트 머신에 하나의 프로세스로 동작하기 때문에 그 VM처럼 이제 완전히 뭐 내가 쓸 메모리 1기가 뭐 vCPU 뭐그 원코어 투스레드 뭐 이런 식으로 지정을 안 하고 그냥 호스트 머신의 커널이 알아서 그 자원 분배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장할 수 있다가 되고, 이제 그러면 우리 도커를 적용하기 좋은 어플리케이션 타입을 볼게요. 우리가 그 두 가지로 좀 나눠서 가야 되는데, 스테이트레스 어플리케이션이랑 스테이트풀 어플리케이션이에요. 저 스테이트레스라는 거는 아까 전에 그 장표에 있었죠. 네. 그 리드 온리를 지원하는 서비스라고 보면 돼요. 한마디로 내가 어떤 API 모듈을 만들었어요. 이 안에서 내가 저장하는 부분은 없어요. 하드에다가 파일이나 아니면 뭐 다른 수단으로 저장하는 부분이 없어요. 그냥 나는 다 처리만 수행하는 거예요. 뭐 내가 저장해야 된다 하면 DB에다 요청해서 걔가 처리하고, 나는 그냥 어플리케이션 로직만 주구장창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 서버 하나가 내려가건 아니면 이 서버가 여러 개로 복제되건 아무 서로 간에 아무 상관관계 없이 자기만으로도 단독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고, 특히 내가 아무것도 저장하지 않는다.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그래서 이제 무상태 어플리케이션, 하나의 요청에 그냥 자기는 그냥 응답만 하고 어플리케이션 상태를 이제 저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좋은 어플리케이션 이제 예전에 이제 책에도 나와 있는데, 웹 프론트엔드나 백엔드 API 그리고 뭐 크롬 탭으로 이제 실행되는 그런 그 스크립트들 있죠. 뭐 그냥 정기적으로 수행되는 것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도커 이미지로 만들어서 배포하기 좋다라고 이제 가이드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제 상태 어플리케이션의 가장 큰 예는 이제 DB가 되겠죠. 자기의 하드 디스크에다가 항상 스테이트풀하게 뭔가 기록하는, 저 DB는 쓰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근데 또 요즘 도커 커뮤니케이션에서는 그런 거를 찾는 분도 있어요. 그 DB를 도커 이미지로 떠서 쓰는 분이 있냐라고 이제 많이 요즘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쓰는 분도 있다 그러고, 그래서 뭐 DB를 도커 이미지로 만들어서 뭐가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쓰는 데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도커를 저 버추얼 머신 개념으로 자꾸 바라보면 안 돼요. 그래서 도커는 가상 머신이 아닌 유닉스 프로세스를 감싸는 매우 가벼운 이제 외부 계층 유닉스 프로세스에서 이제 그 아이솔레이션 레벨을 구현하기 위한 그냥 뭔가가 하나 더 붙였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건 저 프로세스다. 실제 프로그램 프로세스다라고 이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도커는 완전히 OS에 종속된 아이예요. 그러니까 VM처럼, 특히 우리 JVM 머신 그 개념으로는 원소스가 원스 라이팅, 런 에브리어잖아요. 그 개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도커 이미지를 내가 그 환경을 뭐 4개에서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이미지는 4개에서만 돌아가요. 잘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그냥 제 자체가 하이퍼바이저를 된 게 아니라 그냥 이 OS에 그냥 고립된 하나의 영역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 대신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윈도우에서 하이퍼V라는 기술이 나와서 이제 걔도 이제 자체적으로는 찾아보니까 그 VM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제 리눅스 리눅스 이 도커 이미지를 윈도우에서도 띄울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있다. 근데 아직 뭐 실험 단계인 것 같긴 해요. 이렇게 될 거고, 근데 이제 그 도커 자체가 그런 식으로 멀티 플랫폼으로 쓰라고 있는 저 개념은 아닌 것 같아서 쓸 때는 그 원래 개념에 맞게 도커 이미지를 만드는 서버도 리얼 서버랑 동일한 배포 서버랑 동일한 한정에서 이미지를 만들고 실제 배포도 그렇게 하고 그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질문이네. 책에서는 DB를 네. 그거 태우지 않는 걸 운영한다고 했었어요. 예. 그러면 오. 책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지만 도커의 단기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엔진 같은 것을 집어넣는 것은 물살을 거슬러 헤엄치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면은 NoSQL에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노이스케일도 결국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장을 하기 위해서 도커에서 볼륨이라는 기능을 제공을 해주거든요. 네. 아시죠? 네. 그래서 저는 쓰기는 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권장하지 않는 줄 몰랐었어요. 이게 RDBMS랑 그런가. 근데 여기서의 개념은 그 RDB가 예시일 뿐이고 저기서 스테이트풀한 어플리케이션은 가급적 그 이거 개념이랑 맞지 않다라는 뜻이니까 그 각각의 디스크를 이제 그 볼륨을 제공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최소한으로 쓰라고 맨 처음에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리드온리를 못하고 뭔가를 저장해야 되거나 그러면 그리고 걔도 이제 어플리케이션 내리면은 휘발성으로 날아가는 영역 아닌가요? 아니, 볼륨은 그냥 그 진짜 호스트라서 가상에 있는 영역이랑 호스트 영역이랑 연결시켜놓은 게 볼륨이에요. 그 볼륨에 그래서 사용을 하거든요. 그 도커의 파일 시스템 그 세 가지 개념인가? 그거는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완전 로컬에만 있어서 그 이미지가 날아가면 얘도 같이 날아가는 일반의 휘발성이 있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호스트 OS 영역에 있는 디스크라서 거기에 볼륨에 직접 라이팅을 할 수 있는 기능이고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전에 그 장표에서 그 이미지 시스템 이 이미지를 맨 처음 최초 만들어 놓으면은 저게 책에서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새로운 신버전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했다고 우리가 이전 버전에서 뭔가 파일을 몇 개 수정해가지고 새로운 걸 만들었어요. 그랬을 때 우리 프로젝트 전체가 뭐 한 몇백 메가 된다 치면 300메가라고 치면 300메가에서 301메가가 된 거잖아요. 그렇다고 이 300메가짜리를 매번 301메가 됐다고 이제 얘를 항상 빌드하고 다 모든 걸 다시 배포할 것이냐. 그렇게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좀 손해다 이거죠. 그래서 기처럼 디프 단위의 그런 저렇게 조그만한 그런 태그들을 만들어서 그 위에 쌓고 해서 결국은 그게 다 이게 올라가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구현이 돼 있다고 해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볼륨 지원은 좀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볼륨을 왜 써야 되죠? 그러니까 이 개념 자체는 스테이트 리스인데 스테이트 리스 어플리케이션은 거의 위한 건데 그 안에서도 뭔가 저장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얘도 그 아이솔레이션 기술이다 보니까 결국은 OS에 종속된 많은 것들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볼륨이란 거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 말은 고립된 곳 안에다가 DBMS를 설치해서 TV를 사용해도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데이터의 그 스냅샷이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그래가지고 아까 말했듯이 볼륨을 쓴다고 해요. 볼륨을 써도 어차피 호스트에다가 설치해서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원래 우리가 쓰던 거랑 다를 게 없잖아요. 다른 서버에다가 그러니까 DB 서버만 따로 두고 거기다가 설치하고 여기 계속 여기 컨테이너에서는 거기 원격으로 접속해서 쓰고 이렇게 되는데 왜 볼륨이라는 거를 굳이 써야 되는 건지를 모르겠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래서 좀 어떤 용도로 그렇게 요즘 커뮤니케이션에서 그 커뮤니티에서 그래서 물어보고 다니고 있더라고 사람들이. 거기다가 이게 안 가는 거. 보통 웹 서버를 만들어도 뭐 작은 데가 아니면 DB 서버랑 같은 데로 두지 않잖아요. 어차피 원격으로 접속해가지고 리모트에서 데이터를 트랜지션 날리는데 왜 굳이 이런 걸 고민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서. 그리고 제가 아는 스테이트 리스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트렌드가 스케일 아웃이잖아요. 스케일 아웃이다 보니까 만약에 사용자 갑자기 폭발하면은 오토 스케일링 해가지고 쫙 늘려야 되는데 그때 어떤 상태가 있게 되면은 그게 버그가 생기고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어떤 특정 서버에 로컬에다가 파일 시스템을 쌓는 형태로 하는 거를 이제 비건장하는 추세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 뭐 원격으로 DB에다가 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는데 로컬에 파일을 쌓고 하면 다른 서버, 다른 인스턴스에서는 그 로컬에 파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로컬에 파일 저장하지 않는 형태로 개발을 한다고 해서 스테이트리스를 라고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도코도 그런 거랑 똑같은 개념의 스테이트리스인지를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 더 궁금한 거는 이게 호스트에 다커가 호스트에 이제 간결합돼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호스트 버전이 만약에 달라지면 어떻게 되죠? 만약에 호스트가 기존에 센터OS 6였는데 막 하다가 다커 이미지 만들고 막 했는데 이제 호스트를 센터OS 7으로 바꿨어요. 근데 그때도 기존에 만든 것들이 잘 돌아가는지 그런 게 되게 궁금하네요. 저는. 일단 도커 그 홈페이지 가보면은 그냥 다운로드가 각각의 버전마다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리눅스가 리눅스 통으로 안 돼 있고 뭐 페도라, 뭐 센토스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제 생각으로는 이게 되게 OS에 타이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 구성을 해야 되는 제 생각에는 완전히 버전까지 맞춰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존에 아무리 세팅해봤자 버전업 하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요. 근데 어차피 이미지를 만드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렇게 어려울 것 같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라 그럴까 뭐 시계말이 특히 그런데 이제 완전히 그 OS의 개발 종속된 버전을 만드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일반적으로 다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드는 소스는 일반적으로 OS 버전과는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OS 버전과 상관이 있는 건 도커 빌드를 할 때가 상관이 있는 거고. 그래서 도커 빌드는 어차피 우리가 뭐 새로운 개발하면 완전히 새로운 거 만드는 거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그런 말이 나오네요. 데이터 볼륨을 왜 사용하냐. 저도 이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되긴 한데 그 데이터 볼륨은 이제 컨테이너끼리 데이터를 공유할 때도 이제 활용할 수 있다. 근데 뭐 제 생각에는 저장을 할 수 있다지. 그러니까 루트 시스템의 가상화를 뚫고 저장을 할 수 있다지. 이거를 뭐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아닌 것 같아요. 할 수도 있고 로컬에 파일 저장하는 거를 게스트에서 저장하지 말고 호스트에다가 저장하면 스케일아웃 돼도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쓸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게스트는 날라가잖아요. 귀각성이니까. 근데 우리가
우리가 진짜 일반적으로 DB를 생각해 보면 뭐 NoSQL도 비슷한데 굳이 그렇게 굳이 그렇게 이렇게 가상화를 해야 되나? DB 같은 굉장히 중요한 그 프로세스를 가상해서 써야 되나라고 좀 생각이 들기도 해요.